사진이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개탄 거야. 첫 강사하실 분이요, G쿱의 유명한 명강사고요. 이분은 G쿱의 제갈골문형입니다. 제갈골문형. 그래서 G쿱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왜 G쿱을 해야 되는지, G쿱의 어떤 점이 좋은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 길을 쫑긋 세우고 누르를 보면서 즐겁게 우리 강의를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G쿱의 제갈골문형 우리 문호성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제 이름보다 제갈골문이라는 게 더 명예롭네요. 근데 요즘 새해 들어가지고 제가 땜빵맨이 됐어요. 긴급하게 뭐 빵꾸가 나면 제가 바로 항시 준비된 리더 문호성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랜만에 YG쿱 해봅니다. 원래 이제 YG쿱은 이제 보통 루비나 다이아몬드, 블루 쪽에서 많이 하고 크라운 레드는 이제 하우 쪽을 좀 많이 마치는데 다시 3년 전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 G쿱을 선택했는가 하는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선물이 있습니다. 또 인원수에 따라서 적게 오면 더블로 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스피치 잘 하시면 이따 들어서 따따블로 또 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하여튼 새로운 어떤 그 개묘년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희망을 좀 갖길 바랍니다. 우리 이 토끼해 개묘년이 열리는데 토끼는 굉장히 영리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 영리할 교토라고 하는 영리한 토끼는 어떻게? 지혜로운 토끼는 구멍을 3개 파놓는다. 구멍을 3개 파놓는데요. 이렇게 뭐냐? 늑대가 왔을 때 대피하는 용, 또 매가 왔을 때 대피하는 거, 곰이 왔을 때도 대피하는 거, 이렇게 굴을 3개 파놓는데 이렇게 토끼도 미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굴을 3개 파놓는다는 것은 플랜이 A, B, C 플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영물은 왜 토끼만 못할까? 자기가 하던 일만 가지고 어떤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좀 슬픈 일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인 어떤 산업화 사회를 저희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아침에 9시 출근하고 저녁에 7시에 퇴근해서 열심히만 주말에 가족과 쉬면서 열심히만 살면 옛날에는 집도 사고 나름대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저는 항상 우리 딸내미들한테, 세 딸내미한테 얘기해서 니네들 철부지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철부지가 뭐예요? 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그 장사를 하려면 7, 8월 달에 해변가 가서 장사를 해야죠. 그죠? 근데 지금 해변가 가서 8호살 쳐가지고 장사하면 어떻게 잘 될까요? 그걸 철부지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를 붙들고 내 미래를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반성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제 삶을 이렇게 60년을 돌이켜보니까 끝없이 도전하고 끝없이 굴을 3개 팠던 것 같아요. 항시.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막히면 또 한 구멍이 막히면 한쪽으로 또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한편이 또 막히면 또 다른, 그러니까 ABC 플랜을 늘 준비했던, 그러니까 쉼 없이 항상 위기 때마다 이렇게 살아남았던 비결이 나름대로 교토상을 하지 않았나, 인생을. 그래서 돌이켜보면 옛날에 삼성에 다닐 때, 직장 생활할 때요, 그거면 전문 줄 알았어요. 12년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 나름대로 건축 한양대 건축과 나와서요, 기술사 고시 또 35세 합격하고 나름대로 이제 따뜻하게 살고 있을 때 저는 38에 아메이를 만나게 됩니다. 전혀 제가 그거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일도 없었습니다. 왜? 남들이 안 좋아하는 그런 인식 안 좋은 다단계나 한다고 자꾸 욕먹는 일을 제가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회사에서 잘 나갔으니까. 전략기획실에서 굉장히 잘 나갔고 총명받고 어떻게 월급도 다른 사람보다 동기들보다 한 30% 정도
고가도 좋았고요. 제가 또 기숙사 자격증도 있고 30%더 받았어요. 동기들보다. 그리고 제일 빨리 어떻게 집도 사고, 또 이쁜 와이프랑. 저희 와이프 좀 이쁘지 않나요? 요즘 더 이뻐져가지고 미치겠어. 다시 신혼으로 돌아왔다니까. 직후 만나서 제일 많이 변한 게 저희 와이프예요. 당뇨병 걸려있던 어떤 당뇨 전 단계인데, 직후 만나서 CK 먹고 나서요, 컴파운드 K 먹고 나서 당 수치가 딱 잡혔어요. 물론 계속 조정하고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한 5kg가 빠졌어요. 우리 다이어트 그 프로그램 통해서. 그리고 직후에 화장품 발라가지고 주름이 없어졌어요. 진짜 완전히 달라요. 다른 여자랑 사는 것 같아. 에? 왜? 자, 그래서 오늘 2023년에 오늘의 주제는, 올해의 그 전체는 교토삼글인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 바로 헤어질 결심이에요. 제가 이 영화를 2번 봤는데 처음에 볼 땐 잘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두 번째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 상당히 심오한 영화더라고 보니까. 이게 해외에서도 유명했는데, 오늘의 제 주제는 뭐냐? 요거예요. 가난과 헤어질 결심하셔야 돼. 어떻게 가난하고 친숙하십니까? 좋아요? 어떤 부분은 이래요.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직후분 체질이 안 맞아서 나는 못하게 돼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체질 맞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박민아 사장님은 좀 체질에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내가 볼 때 거의 체질이야, 체질. 근데 솔직히 나 네트워크 마케팅이 체질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야.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체질에 맞으면 안 돼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체질은 대부분 안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난과 헤어질 결심을 한다는 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95%가 되고요, 5% 정도나, 아니 요새는 빈부격차가 커서요 1%예요. 1대 99예요. 대부분이 다 가난해져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하면 가난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네트워크 마케팅의 체질이 아니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체질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극소수거든요.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전혀 체질이 안 맞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공하고 싶어서 변화했습니다. 정말 안 맞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 38의 제 모습으로는 도저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자가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어떻게 성공하고 싶으니까 왜 뭐가 잘못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없이 어떻게 변화했던 것 같아요. 24년간을. 지금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사실 저 안 맞아요, 잘. 성질이 안 맞아. 저는요, 혼자 하는 걸 잘해요. 혼자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기술 고식 하는 것도 제가 제일 동기 중에 빨리 딱 했다니까요. 남들은 3년, 5년 하는 거 저 딱 3개월에 공부 끝냈어요. 그러니까 초몰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쉬워. 저 혼자 하는 게. 옛날에 부동산 투자도 제가 혼자 할 때 돈 100억 벌었어요. 제일 빨리 벌었어. 5년 만에 100억 벌었다니까. 집이 38채였어요. 80평짜리가 4채였고, 제가 45이었대요. 진짜 돈 버는 게 제일 쉬웠었어요. 그런데 뭔가 같이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좀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해가지고 그들과 뭔가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교만한 거죠. 근데 어쨌든 시대 변화 흐름을 잘 모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시대 변화 흐름에 준비를 안 해요. 아까 예를 들어 토끼처럼 도망갈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 그대로 맞아요. 제가 2008년도에 어떻게 서브프라임 그게 했을 때 부동산에 투자됐던 모든 것이 3년간에 싹 날아갑니다. 제가 전체 그거 중에 한 40%가 그 부채입니다. 40% 다 은행 대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럼 40억 정도가 대출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3% 정도로 그때 빌렸으니까 이자만 해도 한 1200만 원 되겠죠? 왜? 2천만 원, 3천만 원 버니까 12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수입이 끊기니까 그 1200만 원이 다 어떻게
부채가 돼서 들어오고 그것이 연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28%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5,500만 원 이자를 갖게 되는 신세가 2009년도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5,500만 원 정도 매달 은행에 독촉받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남편이 그런 사고 쳤으면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죽여요. 저희 와이프는 저를 죽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난을 갖다가 어쨌든 우리가 헤어질 결심을 올해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한번 힘차게 박수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음과 양이 있듯이 여자와 남자가 있듯이 긍정적인 어떤 매사에 긍정적인 분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분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첫째로 부자들은요 긍정적 사고를 가져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도적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공을 갈망합니다. 부자에 대한 꿈을 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갑으로 살려고 애씁니다. 왜? 을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저 역시 제가 네트워크를 갖다가 뛰어든 것들의 38에 24년 전에 뛰어들었던 이유를 보니까 을로 사는 것, 삼성이 좋은 회사지만 그냥 을이죠.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많이 찾았던 거예요. 근데 많이 있나요? 없더라는 얘기예요. 자본이 없으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함과 헤어지려면요 몇 가지 결심이 있는데 이건 그냥 제 결심, 저희 팀들 결심했던 거예요. 올해 대세 흐름에 맞춰서 준비하자. 그 다음에 가난한 습성을 버리고 부자의 습관을 익히자. 올해 자장격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장수가 돼서 재창업을 하자. 신규 사업자들한테는 용기 있게 스타를 권하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삼행을 실천시켜가지고 같이 어떻게 매주 한 명씩 토요일만 3년 동안 만약에 한 명씩 여러분 초대를 하시면요 월 1,000만 원 보장한다. 보장이 된다면 이거 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본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단 여러분들 그거 하시는데 거절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거절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요 회사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전달하니까 거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절과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키우시고요. 그리고 승급 도전을 멈추지 않고 루비까지는 그냥 힘차게 한 해 동안에 달려갈 수 있어요. 이제 시작해도. 뭐 2년 정도 했는데 아직도 골드다. 골 빠지는 골드에서 어때? 우리 직급 중에서 제일 애매한 직급이 골드예요. 골드에서 머물면요 골 빠져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도전해서 어떻게? 사파이어 루비까지 치고 다이아몬드까지 가시면 가난을 벗게 된다. 그러면 왜 직급 이하되냐 이게? 직급 안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직급은 대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유언을 남겼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순천자는 순천자는 흥이고 역천자는 망이다. 시대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흥하고요. 역행하면 망한다라는 것을 유언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맹자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천시부려 지리부려 인하라는 말을 했어요. 천시를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때를. 근데 천시를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털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지리에. 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람과 인하하는 것이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요. 우리 오늘 성공한 사람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사고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급이 이게 부자가 되는 시스템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어떤 사고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됩니다. 저는 관상에서 그런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게 만들잖아요. 관상쟁이가.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바보같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봤다. 그 사람 얼굴 관상만 봤다. 그런데 어떻게? 파도를 만드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세를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세가 저건 뭐냐 이게. 대세의 흐름에 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이제 없습니다. 착실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이런 경제 위기가 오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꺼번에 흔들어 버려요.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왔습니다. 현재 이제 진행형이에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 이게 왔어요. 그런데 이걸 미리 대비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
달러가 오를 거를 해서 달러를 갖다가 좀 비축해가지고 가셨던 작년에 했던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고금리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적당히 집 팔고, 그죠? 그 돈 가지고 요새 작년에 11월 달에 은행 경색이 돼가지고 자본이 회사채 할 때요, 한전이 회사채 12%를 갖다가 했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요, 10% 채권을 갖다가 12%짜리, 이게 말이 됩니까? 역사상 이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최근에 20년 동안. 근데 그런 부자들은 그걸 알고 이미 다 자본을 이동해 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했습니까? 왜? 자본이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세가 흔들린다면 주식이 폭락하고 부동산이 폭락하는 것을 빤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자영업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해요? 물가 상승을 계속한다라는 겁니다. 당분간 어떻게 지속돼요. 그래서 이 당분간 지속되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가? 여러분들은 세 가지 키워드를 갖다 당분간은 이걸 놓고 판단하셔야 돼요. 앞으로 저성장 시대, 이게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고금리 시대 오래 갈 겁니다. 고물가 시대 오래 갈 겁니다. 환율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1250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물론 1400원까지 안 가서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앞으로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하고요. 이렇게 제롬 파월 의장이 작년에 집을 사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라고까지 경고해요. 이게 대세예요, 대세. 경고를 한다니까요. 근데 작년에 집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은행 이자 갚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올해는 5.25까지 올려서 유지한다가 지금 대세예요. 그저께 4.75까지 올렸습니다. 4.75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 금리 차이는 굉장히 커진 거예요. 1.75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월 달에 어떻게? 3.75까지 올릴 겁니다. 그럼 3.75까지 올리면 신용이 안 좋은 대출 금리가 8%에서 10%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신용 안 좋은 분은 12%까지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한 5억 정도 빌려서 집 샀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자만 6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파산하는 겁니다. 이런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무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잘못된 판단이 내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후는 왜 해야 되냐? 직후는 이런 대세에 딱 맞는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어떤 부분들, 대세, 아까 그러니까 저성장 시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시대요. 이 물가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서민들을 갖다가 울리는 겁니다. 요번에 그 가스 폭탄, 그죠? 가스비 폭탄 받으셨죠? 사람들이 딱 받았을 때 내가 2달치 연체됐나? 이랬대요. 2달치를 한꺼번에 냈어요. 이 물가가요, 앞으로 이제 공공요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네? 작년에 한전이 수조 원을 갖다가 빚을 내가지고 이제 전기료를 갖다가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전기료, 가스비 다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기료, 가스비 폭탄 맞아요. 그 다음에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물가가 보통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이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노동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물가 상승률보다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뭔가 비즈니스를 해야 돼. 근데 그 비즈니스를 하려면 돈이 없어. 아이템을 잘못 잡으면 또 망해. 근데 망하지 않고 돈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적어도 하지 않아도 알아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대충 알아봐야 돼요, 똑대기 알아봐야 돼?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나 똑대기 알아보겠다 하시면 한번 박수 쳐보세요. 네. 똑대기 알아봐야 돼. 시대는요, 흘러요. 옛날에 어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냥 있었어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주체가 됐던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전쟁 끝나고 나서 60년대는 뭘 했어야 되나요? 건설업을 했어야 돼요.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돈을 엄청 번 거예요.
70년대는 뭘 했어야 되나요? 바로 중장비, 조선이나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거대 이런 자본이 필요한 국가가 막 해서. 80년대는 뭐예요? 가전제품을 했던 것들이 뜹니다. 90년대는 뭐예요? 생활용품들이나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뜹니다. 2000년대는 뭐가 들어와요? 통신이 들어옵니다. 통신을 갖다가 선택했던 사람들은 20년 전에 다 돈 벌었어요. 그리고 10년 전에는 또 뭔가요? 2010년도에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관련된 사업한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앞으로 20년 후에는 바로 뭐가 될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플랫폼 비즈니스가 직후를 준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걸 같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지식사회 AI 기능에 바로 성균관대 최재봉 교수가 포노사피엔스라는 얘기를 갖다가 3년 전에 했습니다. 그럼 포노사피엔스라는 단어를 하나를 이해하는 것과 못하는 것과는 굉장히 앞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동물처럼 살았던 것이 지식을 갖다 습득하는 호모사피엔스가 됐어요. 지식을 책을 읽고 생각하는 호모사피엔스예요. 근데 2007년도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나서 본격적으로 2010년대서부터는 바로 팡이라고 하는 대표 기업들이 떴습니다. 그게 뭐야? 다 스마트폰으로 구동되면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연결 비즈니스가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플랫폼, 포노사피엔스 뜨는 것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뜨는 것들 뒤에는 포노족들이 있다. 포노족은 뭐냐? 스마트폰을 가지고요 계속 클릭하는 족을 포노족이라고 그래요. 우리 딸내미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까요 핸드폰을 이렇게 붙들고 있더라고요. 자면서까지 카톡을 한 거야. 요즘 젊은이들은 아주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즘 젊은이들은요 은행 가지 않습니다. 요거 한번 클릭해서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포노사피엔스의 저자 최재봉입니다.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그런 호모족에 그런 호모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의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은행 업무도 이걸로 대신하고요. 쇼핑도 이걸로 대신하고 이 스마트폰에 기반한 라이프로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세계 10대 기업에는요 7개의 강력한 플랫폼이 들어있습니다. 이 7개의 기업이 오로지 포노사피엔스가 표준 인류라고 생각해서 만든 기업들이죠. 애플은 생태계의 창조자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존 매장도 없고요. 직원도 없어요. 게임하듯이 디지털 이미지 보고 물건 고르라 그러면 로봇 키바가 나한테 오더가 들어왔네?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나르기 시작하고요. 컨베이어 벨트에 얹어놓으면 그 택배로 집에 옵니다. 그게 지금 세계 1위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포노사피엔스 문명의 표준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현상이죠.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일을 했을 때 자본도 집중해주고 인류를 표준으로 했을 때 자본도 집중해주고 시장도 반응하고 기업들이 성공할 길이 열린다는 걸 세계 탑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하플, 우버 같은 서비스, 택시 업계 갈등이 보통이 아니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반영돼서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방어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호노사피엔스라는 새로운 문명에 맞춰본 문제가 아닌가. 이건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우버나 우버와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세계 인구가 이미 1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걸로 인해서 미국의 특이 현상이 뭐냐? 이제 더 이상 차를 잘 안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런 현상이죠. 과거의 문명의 표준에 집착한 생각을 한다면 일자리는 계속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생태계는 다른 대륙의 생태계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 세계 80% 인구가 우리만의 생태계를 고집한다는 게 옳은 길일지는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절대 권력자가 된 사회입니다. 포노사피엔스 시대는요 무조건 소비자가 왕입니다. 호노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를 표준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소비 시장부터 변화가 온 것이죠. 과거에는 검색해서 물건 샀다 그러면 이제는 인플루언서가 하는 방송을 보고 다 구매하는 보편화된 현상이거든요. 이제는 생산하는 기업에서도 대응이 필요한 게 된 거죠. 아디다스는요 스피드 팩토리,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 정의를 했는데요. 신발은 동남아에서 값싸게 만들어서 최고의 상품을 값싼 가격에 소비자한테 보낸다. 이게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음악처럼 소비자가 딱 눌러서 선택하면
그럼 그때부터 생산하죠. 계속 쓸데없이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더가 들어오면 생산할 수 있도록 내가 선택된 모델만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IGS 스피드 팩토리는 시범 생산이긴 하지만 오직 10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고객이 딱 누르는 순간 어느 직원도 어떤 게 오더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제조의 기술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객한테 선택의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생산의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죠. 요새 광고 보세요. TV 광고 잘 안 보죠. 대량의 소비를 촉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건 꼭 사야 해 이런 건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 커뮤니티 내에서 영향력을 갖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광고만 하면 팔 수 있어라는 계획이 쓸모가 없어지고 누가 이거 되게 괜찮네 그러고 했을 때 빠르게 대응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결국 우리 기업들도 경영의 방식, 제조의 방식, 소비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때가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시대가 바뀐 게 뭐냐면 소비자의 선택이 어떻게 경영의 방식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직급은요 협동조합 개념입니다. 우리 협동조합원들에게 어떤 제품을 공급할까 싸게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집단 형태로 발전돼 나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어떤 시대요? 포노사피엔스 시대는 이미 왔고요. 심화되고 있어요. 전 세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제조회사가 이런 상품을 만들어 놨으니 니네 써. 강요해요. 광고하면서. 이젠 그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이 이렇게 쓸 테니 이런 걸 만들어줘. 이렇게 개선해줘. 이런 식으로 변화돼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직급의 미래가 여기 있다라고 봐요. 무작정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들었다가도 우리 소비자들이 회원들이 클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도태돼요. 좋은 제품이고 뭐 하지만 도태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즉각 대응해 나갑니다. 경영이. 이런 어떤 부분의 체질 개선이 저는 직급도 7년 동안 바로 해왔다고 봐요. 앞으로 어떻게 해요? 소비자 선택. 근데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데 단순히 좋은 물건을 싸게 주는 것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서 이렇게 매출이 오른 거를 소비자한테 돌려준다면 그냥 단순히 싸게 파는 아마존에 클릭할까요? 아니면 쿠땡이나 뭐 쿠팡 뭐 이런 데서 할까요? 아니면 소득을 돌려주는 직급에 할까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내가 소비한 거 가지고 부자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뭐 직급은 어떻게 해요? 내가 소비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부자가 같이 되는 거예요. 회사의 성장이 나의 성장과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내미들한테 요새 방학 때라 또 이제 그 편입학 시험 끝내가지고 쉬는 동안에 한 열흘 동안 제가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상행 에스카레이터를 타라. 하행되는 에스카레이터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하행.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올라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도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앞으로 상행으로 가는 게 뭐냐 이게요. 변화되는 게 뭐냐 이게요. 직급이 이제 바닥 다지기 끝내서요. 지금부터 앞으로 30년 동안 전 성장할 거로 봐요. 그러니까 직급이라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거예요. 그 에스컬레이터 타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왜 이미 끝나가는 거에 같이 내려가시냐고. 이미 죽은 산업에 붙들고 앉아가지고 해요.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만나 딱 보면요. 그냥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왜 이제 55억 명, 이게 3년 전 데이터예요. 55억 명. 지금 60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촌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어요. 바로 앞으로 시대는 연결의 시대다. 그리고 연결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공유의 시대다. 공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눔과 상생의 시대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다 만족하는 회사가 전 직급입니다. 다른 데는 연결을 해요. 페이스북도 연결을 하고요. 구글도 연결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약간의 공유도 합니다. 유튜브 같은 거 하면 유튜버들한테 공유를 하는데요. 저희들처럼 고정적으로 상생, 아예 회사의 매출의 35%를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그냥 우리 회원들에게 무료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익을 배분하는 그런 협동조합형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들었다는 것은 21세기에 딱 맞는 초연결사회 보통 사람이 소비가 부자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든 그런 회사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아까 최재봉 교수처럼 서울대 유기훈 교수는 이렇게 해요. 앞으로 한 50년이 지나고 나면 플랫폼에 소유한 사람은 0.0.1% 그리고 그 플랫폼과 같이 연계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춘 그런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요. 그거에 단순한 유저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밑바닥에서 먹이사슬로 바뀐다. 엄청나게 99.99%가 다 빈곤 사회로 갈 수 있는 것이 미래 위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물가 상승이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노동의 삶이 끝날 때 가난하게 만들어요. 많이 벌었을 때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요. 죽을 때까지 소비하다가 죽어요. 죽을 때까지 소비한다는 건 뭐냐? 부채의 삶을 살다가 갑니다. 은행에 돈 빌려서 이자 갚다가 갑니다. 할부로 카드로 긁다가 어떻게? 부채 속에 살다가 갑니다. 남들만 부자 만들다가 그냥 갑니다.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99%의 이런 가난의 굴레, 세 가지 굴레가 있습니다. 이자의 굴레, 복리 이자를 갖다가 갚다가 다 죽습니다. 인플레이션 오르는 거 갚다가 다 죽습니다. 세금 열심히 내다가 어떻게? 벌 때는 세금 내고 내가 끝날 때는 어떻게?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어떻게 돼요? 사업을 통해서 결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세금도 통제하고 투자 소득을 갖다가 극대화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을 갖다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빚지고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지금 벌써 1000조가 아니라 이제 1800조로 넘어가고 있어요. 자영업 부채까지 하면 2400조입니다, 지금. 이자만 해도요, 금리 1%만 올라도요, 수십조가 그냥 은행 이자로 다 갚느라고 끝나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건가요? 그죠? 이제 가난한 혹성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우주선이 있다면 이거 잡아 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타는데 티켓팅을 아무나 안 줘. 티켓팅은 주긴 하는데 저 탑승하려면요, 반드시 2명을 데리고 와서 탑승해야 돼. 그리고 2명을 데리고 와야 돼, 말아야 돼요? 근데 데리고 가서 말을 하면 잘 들어먹어, 안 들어먹어? 너 어쩌다 다단계하니? 제발 그만둬라,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부자 혹성으로 하는 직구 우선을 타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해요? 말년에 성공하셔가지고 버킷리스트 다 이루시고 한풀고 가세요. 자, 그러려면 부자와 가난한 어떤 부분이 로봇 기요사키나 부자들이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 직장인하고 자영업자들은 부자 국민이 아니다. 부자는 어떻게 해요? 사업가가 투자자다. 그거 모르냐 이거야. 다 알아. 투자를 갖다가 하면서 살고 싶지.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쩐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것이 인세소득을, 보통 사람이 인세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딱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버크 헤지스라고 하는 분은 파이프라인 하나,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를 성공시키면요, 1000개의 월급 봉투보다 더 낫다 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 대한 방식을 배우셔야 돼요. 부자는요, 자산을 취득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취득해요. 그럼 부채는 뭐냐, 자산은 뭐냐? 제가 이 부자가 되고 있어서 제가 수십 권, 수백 권 책을 읽었어요. 정리해보니 아주 간단해요. 부자가 되려면요, 자산을 늘리고요, 가난해지려면 부채를 늘리시면 돼요. 그럼 아주 간단합니다. 자산은 뭐냐? 내가 돈을 썼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썼는데 들어오는 것은 뭐로? 자산. 부채는 뭐예요? 돈을 썼는데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채예요. 제가 이걸 38까지는 몰랐다가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좀 바뀐 게 있어요. 자식 키우는 것이 자산을 키운 거였나요? 부채를 키운 거였나요? 이게 아직도 헷갈린 거죠. 자, 자식을 키우는데 돈이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는 거예요. 부채예요, 부채. 나한테는 부채예요. 걔가 스스로 교육받고 뭐해서 자기 자산을 쌓을 뿐이야.
특히 남자애는요, 내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장가를 가면 나한테 통장을 주나요? 며느리한테 주나요?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내 자산이 아니라 며느리 자산을 키우는 거예요. 30년간. 내 노후 자금도 다 털어놔가지고 유학을 보내요. 누굴 위한 거예요? 며느리 위하죠. 며느리 자산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이제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보면 바로 자식 키우기, 부채죠. 이빨 닦고 세수하고 생필품 쓰는 거, 부채 활동이에요. 반려견 키우기, 부채 활동, 친구 만나기, 부채 활동, 회식 자리, 부채 활동, 보험금 납입, 부채 활동, 자동차 구입, 부채 활동, 집월세 내는 거, 부채 활동, 전자제품 구매하는 거, 부채 활동, 등록금 내는 거, 부채 활동. 카드 긁으면 카드사 이자 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 회사를 갖다가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소비를 하면 누군가는 소득이 돼요. 그런데 그 내 소비가 내 소득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이거 알아봐야 돼, 말아야 돼요? 그게 직후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살든 뭐하든 무조건 죽기 전까지 얼마를 쓰냐 한번 계산해 보세요. 평균 100만 원 쓴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소비를 갖다 합치면요 400만 원 월급쟁이가 270만 원씩 쓴답니다. 이 돈을 누가 쓰고 누가 돈을 벌어가냐 이게. 그냥 대형마트에 가서 썼다. 0.1% 적립해 줍니다. 근데 직후면 어떻게 해요? 포인트로 35% 적립해줘요. 그러면 35% 적립하는데 소비 생활을 바꿔야 될까요? 계속 이마트 가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까지 이해돼서 알았다 그러더니 이제 가입하라 할 때 다단계라 싫어 이러는 거야. 이게 사람인가요? 침팬지인가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세요. 아니 여기 가면 0.1% 적립, 우리 직구배 하면 35% 적립. 그래서 좋대. 그래서 등록하려니까 어떻게? 다단계라 싫어 이래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설득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개념 장려. 그래서 직급은 딴 게 아니에요. 마케팅이 아니라 컨셉팅 하라거든요. 직급을 어떻게 여러분이 컨셉팅하고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비 부채로 많이 풀었어요. 그냥 너가 그냥 소비를 하면 가난해지는 거야. 누군가는 돈을 벌고. 그런데 어떻게? 소비 습관 바꿔서 부자 되는 방법이 직급 시스템이 있어. 이걸 알아보러 가자. 라는 멘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초대를 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뚜껑이 딱 열린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직급은 어떻게? 글로벌 공정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직급이 답인데 개념은 이렇습니다. 생산자, 총판, 도매상, 소매상 거쳐서 이렇게 넘어갔던 거예요. 그죠? 칫솔을 얘기를 듣게요. 칫솔 1,000원짜리 생산자가 받아가지고요. 총판에 1,500원 넘깁니다. 1,500원 넘겨서 도매상으로 2,000원 넘겨요. 도매상이 2,000원에서 소매상이 2,500원 넘겨요. 3,000원에 돈을 벌어요. 만들거나 유통하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누구? 소비자가 소비를 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비 패턴이 앞으로 한 20년 전서부터 바뀌었어요. 할인 마트라는 게 나왔고요. 어떻게? 바로 클릭하면서 호모사피엔스 시대 바로 쿠팡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이 나온 거예요. SSG가 나온 거예요. 왜? 유통 단계를 줄여서 더 싸게 주니까 소비자가 어떻게 어디로 이동해요? 더 싸게 주는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이게 최근 20년 동안 흐름이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직거래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대구에 제일제당 공장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총판이 받아다가 슈퍼에다가 넣어놓은 설탕을 사기 때문에 비싸게 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공장에 직거래를 할 수 있다 없다. 그 권리를 주는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협동조합 회원으로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회사에서 소비한 것들을 싸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소비한 것들이 매출이 모이게 되면 내가 광고한 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요? 소득으로 회사의 매출의 35%를 돌려주겠다. 공동구매하자. 현명한 공동구매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돌려주.
이 배터리가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배터리 때문에 먹고 살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대한민국이 반도체로 먹고 살았거든요. 삼성전자가 먹고 살렸는데 제가 요즘 좀 기업 분석을 좀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앞으로 30년 몇일 살릴 산업을 전 세계 1등이 배터리예요.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로봇 배터리, 드론 배터리. 그걸 2차 전지라고 그래요.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우리 로켓 건지잖아요. 쓰고 나서 버리는 게 1차 전지. 그런데 어떻게 충전해서 재활용하는 것 2차 전지. 바로 2차 전지 기술이 전 세계 넘버 4가 대한민국에 다 있어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3년 동안 수주 물량이 370조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업,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업이 어떻게? 빅4가 있어요. 그건 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런 어떤 배터리가 중요하다. 충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목이 나가는 거예요. 자본이에요. 자본. 이게 배터리가 자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주 단순해요. 그냥 협동조합원의 나의 어떤 권리를 되찾는 그런 권리부터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그냥 협동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직급에. 그리고 직거래 공장에서 싸게 좋은 물건을 친환경 무독성 제품을 쓴다. 이게 직급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써봤더니 좋으면 어떻게? 주변에 소개를 해요. 100명한테 얘기했고 또 그 100명들이 또 어떻게 1000명을 만들고 또 그 1000명이 어떻게? 또 10명한테 얘기했더니 10,000명이 되고 10,000명이 어떻게? 또 했더니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도 3년 전에는 한 20명한테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약 3만 명 정도가 지금 제 산하에 같이 협동조합원으로서 물건을 소비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소비하는 매출을 35%를 합리적으로 우리가 나눠 먹는 네트워크 마케팅 분배 방식을 택한 게 직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협동조합형 네트워크 마케팅 바로 직급으로 창업하시라 올해. 그러면 가난을 끊을 수 있는 가난과 어떻게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다. 창업하는 것. 근데 창업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99만 원이면 창업해버려요. 어차피 써야 될 물건이에요. 할 수 있어 없어요? 그것도 못할 사람은 그냥 사시면 돼요. 근데 그 정도 이 투자를 해서 내가 99만 원에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돼서 연금이 100만 원 되고 1000만 원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지. 그래서 직급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자. 그래서 간단하게 직급을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글로벌 지혜 코오퍼레이트 협동조합의 쿱이에요. 글로벌 공정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협동조합형. 그래서 대표님은 서정훈 대표님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그 회사하고 파트너가 되려면 같이 어떻게? 파트너가 되려면 결혼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비즈니스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반 동안 이 캡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나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시고 똑똑하시고 배려심이 많고 나눌 수 있는 철학을 갖고 있는 경영자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하는 마음으로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서정훈 캡틴에 대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고요. 유튜브에. 교과서에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다음번에 뭐 많이 설명이 되니까 오늘 컨설팅 위주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B급 인정받는 거 앞으로 회사가 뜬다. 다. 그리고 어떻게? 그럼 G급은 어떤 회사냐 이게. 차별화가 뭐냐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적 기업의 유통 회사. 두 번째가 어떻게? 최초의 협동조합형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 사원을 모집해서 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건 주인이에요. 너도 주인, 나도 주인. 주인, 소비자가 주인인 회사인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예,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끝없이 혁신합니다. 끝없이 혁신을 해요. 그러면 직급에서 권리소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면 돼요. 근데 만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 만들기가 쉬워요? 제품이 좋지 않으면 만들기 어려워요. 제품 매니아를 만드는 게 어떻게? 우리 할 일이에요. 재구매율이 높을 수 있는 제품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필품이어야 돼요. 이 생필품들이 어떻게?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와서 늘 반복적으로 쓸 수 있게끔 돼야 돼요. 그리고 가격이 싸야 돼요.
싸지 않으면 딴 데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직후 회원이 되셔서 진짜 다른 데보다 싼지 그때 퀄리티를 비교해야 돼요. 무조건 가격 비교하면 돼요. 이 정도의 친환경 무독성의 제품과 다른 회사가 있는 어떤 제품들을 뭐 예를 들어서 칫솔 치약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가성비가 있는지, 가심비가 있는지, 친환경 제품인지, 우리가 어떻게 지구를 살리는데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회사인지, 그리고 직접 우리 오늘 중국에서 오신 제 파트너도 어제 다녀오셨죠? 다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주 좋죠. 중국에서까지 이렇게 알아보러 오신단 말이에요. 직접 이런 데 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 생산 기지가 여러분의 자본이 되는 거예요. 공짜로 직급이 되면 여기서 생산하는 걸 유통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거를 내가 가지려면요 수천억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돼? 제너럴 바이오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제너럴 바이오의 연구 생산 시스템을 나는 공짜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게 직급의 바로 회원이다. 돈이 든다 안 든다? 이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갑자기 사인하려니까 생각해 보겠대. 왜? 다단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세상 사는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방해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편견과요. 또 하나가 뭐죠? 선입견이에요.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개가 두 마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꽉 막고 있어요. 알아보세요. 원료 제조 연구소부터 쫙 다 해서 유통 소비까지 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칫솔, 치약서부터 아주 일상 생활품 있는데 저는 요걸 얘기를 해요. 바로 요거 텔러미어. 앞으로 이 텔러미어가 대한민국에 어떻게 전 국민이 생활화되는 시기가 10년이면 와요. 스마트폰이 어떻게 전 국민이 스마트폰이 생활화되는 게 또 10년이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텔러미어라는 생명연장 제품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만 알고 있어요. 이게 스타트가 돼서 시작이에요. 세포 노화의 이 부분을 갖다가 저지시킬 수 있는 텔러미어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이거를 줄일 수 있는 텔레머 레이스를 갖다가 만들어서 어떻게 텔레머 레이스를 주입한지와 아닌지, 이거는 그대로 늙어서 흰지가 돼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까만지가 됐어요. 저도 지금 8개월째 먹었는데요. 여기 옆머리가 물론 완전히 흰색이 안 됐지만 하였던 것이 반반 지금 띄엄띄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검은 머리가. 3년 전에 만났던 저기 친구 만났더니 놀래버려요. 야, 너 요새 뭐 먹냐? 걔가지고 회 먹다가 그 텔러미어 얘기를 갖다가 또 한 30분 얘기했네. 그거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노화를 막고 내 시간을 거꾸리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초인류 가는 것 간단합니다. 저는 삼성에서 초인류 기업하는 것만 7년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기업 분석. 이런 어떤 기업들도요, 처음에 삼성전자도요, 어떻게요? 설탕 공장부터 시작했어요. 여기 나오는 아마존요, 도서 판매서부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수많은 브랜드들이 그 분야의 1등이었던 거예요. 바로 어떻게요? 질레트 연도의 날에서 1등 했던 거예요. 제너럴 복사기 제럭스, 갤러가 하나 가지고 인류 기업 됐던 거예요. 타이어 가지고 미쉐린, 기저귀 가지고 햄버거 하나 가지고 나이키 운동화 하나 가지고 포스트잇 가지고 다 인류 기업 됐어요. 스타벅스 커피 가지고. 그렇죠?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들이에요. 확장성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작했어요. 무병장수 텔로미어를 갖다가 만든 회사인데 11년 연구했대요. 이걸 내가 먹고 좋아지면 설명만 하더라도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다 퍼져요. 그럼 직급이 1등 된다, 안 된다? 바로 직급이 제일 연금도 소득 만드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다. 권리소득 50만 원 벌려면요 1억 원, 2억 원 투자해야 돼요. 만약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연금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요? 35년, 40년 해야 돼요. 근데 직급에서는요 3개월 만에 돼요. 3개월 만에. 예? 저 3개월 만에 1,000만 원 찍었거든요. 보통 사람이 3개월만 집중하면요 오토골드 되면 200만 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아셔야 될 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딴 거 없어요. 그냥 도매상에서 3,000원에 물건 살래? 아니면
이 할인 매장에서 2,500원에 살래, 인터넷 판매에서 2,000원에 살래, 직급 1,500원에 회원돼서 1,500원에 싸게 살래. 몇 번? 4번이라는 것이 답이 아리까리 하신 분은 직급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4번이 쉽죠? 그 정도 IQ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떻게? 10사람한테만 알려봐. 그 2사람은 꼭 해. 그리고 그 2사람한테 어떻게? 똑같이 이 방법을 얘기하면 4시 되고 8이 되고 16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됩니다. 확산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개념을 잘 잡으시고 올해 어떻게 해요? 가난과 헤어질 결심 제대로 하셔서 모두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